여정실록 8권 여정 1년 10월 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2조에서 아래기를 제사의 관리 가운데 직숙하는 자들이 혹은 인정을 친 뒤에 가고 혹은 바르고 하기 전에 나오며 혹은 아예 직숙을 하지 않습니다. 밤중에는 인물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검찰할 수 없으니 청컨대 형조 의금부의 예에 의하여 본조에 직숙하는 난관도 통행 표신을 받게 하여 불시로 간사한 일을 적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8권 여정일령 10월 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2조에서 아래기를 무릇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가자하는 것은 일시의 특별한 은혜인데 곧 단자를 바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혹은 단자를 바치고 혹은 전에 받은 고신에 준하여 수직하기를 희망하니 이것은 오직 외람될 뿐만 아니라 간사한 무리들이 거듭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참컨대 무자년 이전의 대가는 모두 거행하지 말고 금년 윤 2월에 대가한 것도 또한 8월 금운 이전에 단자를 바친 것 이외는 모두 제수하지 마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8권 여정 1년 10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처음에 공조판서 양승지가 상소하여 여러 가지 일을 진술하니 임금이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의논한 바가 모두 건사하나 다만 사장을 정력하는 일은 불가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니 도승지 권감이 대답하기를 사장의 역을 면제하여 할지 할지의 여부는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면제해 주라는 전지가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없으면 어찌 역을 지우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착한 마음으로 성심껏 일하는 자는 그 역을 끓이지 않고 사장이 될 것이나 성심이 없는 자는 스스로 사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장은 사창의 곡식을 나눠주고 거두어 드리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여정실록 8권 여정 1년 10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자와 함경도 관찰사 이계순이 하직하였다.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전라도의 적당들이 이제 진주의 화계현 등지로 이둔하였었는데 그 군중이 잠은 많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자에게 이르기를 이미 선정관을 보내어 가서 잡게 하였으니 경은 잡는데 협력하여 모름지기 모두 섬멸하라. 만약 형세가 어렵거든 군대를 동원하여 잡으라 하였다. 여정실록 8권 여정 1년 10월 1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세조조에 이문을 설치하여 도적이 그친다고 하였었는데 근래에 이문이 혹 폐회되었으므로 내가 선정관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고 아울러 더 설치할 곳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원상 김질과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이문을 설치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 더 설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바야흐로 날씨가 차고 오름이었는데 양계의 수령으로서 새로 제수를 받고 아직 부임하지 않은 자가 있거나 골관이 있는데 제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또 평안도의 별부방 관군은 이미 들여보냈느냐?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 문은 동네 어귀에 세운 문이다. 여정실록 8권 여정 1년 10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갑사 김계동이 갑사 이말중 등의 난언을 아뢰었다. 임금이 환관 안준경으로 하여금 김계동의 말한 바를 쓰게 하고 선정관 영선과 수리로 하여금 김계동을 후원에 압직하게 하였으며 안준경이 쓴 것을 승정원에 보이고 이 말중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하동군 정인지 봉원군 정창성 고령군 신석주 능성군 구치관 청성군 심해 영의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남양군 홍달선 상락군 김질 좌이정 윤자원 청천군 한백륜 등을 명수하여 병조 정랑 허계와 의금부 난관으로 하여금 이 말중과 더불어 서로 말한 이 양보 장소오 고맹달 등을 나치하고 또 선정관에게 명하여 궁성의 사문을 파수하게 하였다.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니 모든 재상들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김계동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갑사 이말중 이양보 장소모 고맹달 등과 더불어 이달 초 7일에
창덕궁 내병조의 연문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이 말중이 다른 곳에서부터 들어와 신등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에 까치가 혼에서 울었습니다. 이 말중이 듣고 말하기를 괴이하구나. 까치가 밤에 오면 주인이 장차 가는 것이다 하므로 이 양보가 이르기를 이곳은 빈 대궐인데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니 이 말중이 이르기를 이 집의 주인이 상위이니 너는 다만 두고만 보아라. 주상이 장차 위태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양보가 이르기를 어째서 그렇다고 하느냐 하니 이 말중이 말하기를 전 왕이 여러 대 동안 서로 전하는 과전을 고치고 또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리 정병의 군적에 올렸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지극히 깊어 향년 51세 흉하였다. 이제 주상이 어찌 오래 가겠느냐 하므로 이 양부가 이르기를 그러면 누가 장차 대기를 차지할까 하니 이 말 중에 이르기를 어찌 사람이 없겠느냐 영순군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영선과 스릴과 아뢰기를 김계동이 신과 더불어 말한 바는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계동에게 물으니 김계동이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다가 강제로 물은 연후에 말하였는데 그 말이 부도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이 양보에게 물은 이 양보가 굳이 숨김으로 곤장을 40여 대나 때려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가 김계동과 면질시키니 이에 자복하였다. 또 장소옥과 고맹달에게 물었으나 모두 사실대로 아뢰지 않다가 곤장을 때려 신문하니 이에 말을 하였다. 이 양보 장소옥 고맹달 김계동과 관음노를 대궐 안에 가두고 의금부 도사 조쟁을 보내어 양주에 가서 이 말중을 체포하게 하였다. 압직은 죄인을 감금하고 지키는 일이다. 대기는 임금의 자리를 말한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옹원에 명하여 네 곳의 군사와 대궐 안의 제사에서 조직하는 관리들을 먹이게 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 말중은 죄악이 가득 차서 지금 도망하고 나타나지 않으니 그를 숨긴 자는 가장을 처참하고 고한 자는 관직이 있는 사람이면 검대를 초수하고 천인은 영구의 양인으로 삼아 엄대를 주고 향리, 영리는 역을 면제하고 엄대를 주며 비록 죄가 이 말중과 관계가 있는 자와 무릇 죄가 있는 자라도 만약 이 말중을 잡으면 면죄하고 위와 같이 논상할 것이니 그것을 속히 방에 걸어서 민중에게 고유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도사 조쟁이 이 말중을 양주에서 잡아왔다.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니 효령대군 2부, 밀승군 2층, 영승군 2부, 하동군 정인지, 봉원군 정찬성,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청송군 심해, 영의정 홍윤성, 창녕군 조성문, 남양군 홍달순, 상락군 김지루, 좌의정 연자은, 청천군 한백륜, 대사원 오백창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명을 내려 이 말중을 공문한 이 말중이 굳이 숨기고 곤장을 때려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비록 원장을 써도 이 말중이 오히려 사실대로 다 대답하지 않으므로 이에 김계동, 이 양보 등과 면질하게 했다. 김계동이 소상히 말하자 이 말중이 굴복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다만 동료 간에 희롱한 말이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금에 관한 말을 어찌 희롱하느냐 너가 영순군 이부를 지목하여 말하였으니 반드시 공모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말하여라 하니 이 말중이 아뢰기를 영순군은 과거에 오르고 제예가 많으며 또 세력도 있으므로 이런 것뿐이요 실로 모으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이 불수한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중 등의 모계한 바가 있을 것을 의심하고 의금부로 하여금 장소 고맹달 이 양보 이 말중 김계동 등을 나누어 가두고 주인과 남녀가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서 신숙주 구치관과 승지 이승원 등에게 명하여 가서 공문하게 하였다. 또 장소, 옥가, 이양복, 고맹달, 최윤각 등을 구문하니 말한 바가 처음과 같았다. 드디어 의금부에서 선지를 내려 이르기를 갑사 이 말중과 이 양보는 대역 부도한 말을 하였으니 능지 처사하고 고맹달과 장소, 옥가, 최윤각 등은 듣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처참하여 모두 3일 동안 효수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정친이 홀로 이부뿐만이 아닌데 이 말중에 유독 부를 가리켜 말하였으니 어찌 그 정상이 없었겠습니까? 청컨대 죄를 가하소서 임금이 이르기를 사람이 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였다.
정창선 등이 다시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종친이 적지 않은데 이제 이부가 홀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불을 위해서도 마땅히 외방에 대제하여 여러 사람의 말을 막아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 하니 청컨대 먼 곳으로 유배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여러 재상들이 나온 뒤 오백창이 제3 굳이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신숙주 구치관 등이 일군부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이 말씀의 주인은 국문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또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이부와 이준의 일을 가지고 죄를 주도로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하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고 하였었는데 이제 또 이 말중 등이 불을 지목하여 말을 하였으니 청컨대 먼 곳으로 유배하여 인심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고 제3 개청하였으나 또한 윤호하지 않았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와 함경도의 절도사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성절사 윤잠의 문견 사목에 이르기를 요동 총병관과 의사 등이 해서 여진 등의 첩보에 관하여 의논하여 이르기를 건주의 야인 등이 병마 1천 여인을 수습하여 고려지방으로 가서 보복하겠다고 한다 합니다. 하니 방하는 모든 일을 엄하게 준비하고 서로 치보하여 경솔하거나 소홀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이 말중이 영승군 이부를 지목하여 말하였다고 하는 이부가 어찌 죄가 없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누가 불을 지목하였다고 말하더냐 하니 대답하기를 대사원 500창이 어제 대궐에 나아가서 이 말중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부가 비록 관계가 없고 또 동모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니 실로 죄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비록 죄를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컨대 외방으로 유배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부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비록 친아들이라도 어찌 대궐에 두겠느냐 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5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명하여 갑사 김계동을 한 작업을 올려서 서용하고 관음 노에게 면포 30비를 상사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5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임금이 하교하기를 임금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베이는 것은 왕법의 중한 것이고 임금을 조주하면 기시하는 것은 한 나라의 법이다. 더욱 엄하다. 형벌이 마땅함을 잃으면 악을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요사이 갑사 이말중과 이 양보 등은 나라의 법이 자기에게 불편하다 하여 입으로 다 하지 못할 무도한 말로서 과인의 몸을 비방하고 업신여겼으되 드디어 선왕에게까지 미쳤다. 장소 고명달 최윤각 등은 곁에서 참여해 미리 듣고도 곧 와서 고하지 않고 물어도 또한 다 말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사람을 석방하고 베이지 않으면 이는 법이 없다고 이럴 것이다. 이미 이 말씀과 이 양보 등은 잡아서 능지쳐서 하고 장소호, 고맹달, 최윤각 등은 처참하였다. 재앙을 자초하여 죄로 피할 수 없는 형세였으므로 이들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니 나의 사사로운 노여움이 아니다 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장령 박숭질과 정은 정극인 등이 아뢰기를 어제 하교에 이르기를 이부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비록 친아들일지라도 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이부가 비록 죄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심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니 비록 죄를 주지는 않을지언정 청컨대 외방으로 내어보내어 사람들의 의심을 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부에게 만약 의심할 일이 있으면 어찌 아무 일의 의심할 일이 된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 부를 왕성에 거처하게 함이 불가하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피하여 밖에 있어야 한다 하였다.
박승질 등이 다시 아뢰기를 부가 만약 지목하여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신등이 어찌 다만 밖으로 내어 보낼 것을 청할 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역적 남이와 또한 말하기를 부가 의심할 만한 자체가 있으니 실로 죄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만약 방치하고 묻지 않으면 다시 이와 같은 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신의 사이에 어찌 희롱하는 말이 있겠느냐. 내가 이미 부에게 유시하였다 하였다. 박순질 등이 재차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자경루를 다시 설치하게 하였는데 김석재의 아른바에 의한 것이다. 세종 때 만든 물시계로서 험경각 안에 설치하여 사철의 절기 달 날짜 시간을 다시 표시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해주의 관노로 영속된 환관 박맹손을 석방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익대공신 형조판서 강희명과 성산군 이존 등에게 백금 표리와 내구마를 하사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흥해 사람 이정소는 돌쇠의 아내인 사월을 간통하고 사월과 함께 돌쇠를 죽이고자 모의하였으며 김계생이 이정손의 말을 듣고 돌쇠를 죽였습니다. 청건대 이정손은 처참하고 사월은 능지처사하고 김계생은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명하여 김계생은 감사하고 나머지는 아랫바와 같이 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이극돈을 수사헌부 대사헌으로 삼고 박건을 한승부 의윤으로 이형을 진례군으로 정침을 호조 참의로 권각을 전라도 관찰사로 500창을 중추부 동지사로 삼았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심안이의 어미에게 쌀과 콩 아우로 30삽과 종이 100권을 부의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행동지 중추부사 김예몽이 졸하니 1일간 철주하고 조문을 하고 부의하고 전을 올렸다. 김예몽은 온화하며 청수하고 방문호학하고 사부에도 공교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뽑혀서 들어가고 여러 조정을 대대로 섬겨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일찍이 성균 사성을 겸하니 매양 재생의 재수를 가려서 시험하여 우등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포장을 줘 권장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고 무릇 사람과 사귀는데 애안을 세우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병으로 걸신하고 충주로 돌아가 있다가 졸하니 사림들이 애도하였다. 시호를 문경이라 하였는데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부지런히 이를 받드는 것을 경이라 한다. 아들 김덕원과 김성원이 있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애아는 어머나의 남과 어울리지 않음이다. 걸신은 늙은 제신이 벼슬을 사퇴하기를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을 말한다. 걸해라고도 한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이조와 형조의 전지하기를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것은 3개월마다 장례원에서는 각 작은 일은 30건, 큰 일은 20건, 형조에서는 작은 일은 50건, 큰 일은 30건을 각각 처결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한 작업을 강등시키라 하였으니 이는 상당군 한 명의 말에 따른 것이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옥세에 전역된 흥수와 경기 제물량에 충군된 차금동 이중산 조명 문소성과 정포에 충군된 김중남 오개선 김지와 충청도 수영에 충군된 오개생 최중산과 율학청직에 정역된 매읍달과 전라도 강진의 최수상과 평안도 만포에 정력된 전종동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혁파된 천영현의 관사 기지를 한 명에게 하사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고 학유 윤승안의 아내 양씨는 고 현감 양수도에 딸로서 일찍이 문희현에서 과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미와 형제들이 그의 수절하는 뜻을 꺾고자 하였으므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산후 안수가 그의 처무를 구타하였으니 청컨대 강원도 회양으로 유배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문과의 거자들을 경애루 아래에 모으고 고령군 신숙주 우찬성 노사신 형주판서 강희명을 독권관으로 삼고 좌승지 이극증과 우부승지 정효상을 대독관으로 삼았다. 책문의 제목을 내어서 이르기를 내가 성군의 뜻을 이어받아 뜻을 개성하고 사업을 다루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린 데는 백성을 잘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도 백성의 의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세금을 절제 없이 마구 걷어들였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삼농이 시기를 잃었기 때문이냐. 또는 흉년에 진율하는 데 슬책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방법은 부세를 균등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부세가 균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백성들이 납부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는 세금 징수를 납세자의 생산물로 하지 않기 때문인가. 또는 그들의 생산이 징수하는 바에 부족하기 때문인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도둑을 없애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도둑이 무리를 이루어 약탈하여 백성들이 심한 해독을 받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이는 도둑을 잡는 법이 준일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관리들이 명령을 봉행하는데 태만하여 마침내 도둑이 이토록 성행하게 하였기 때문인가. 반드시 구제의 방법이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이에 대하여 아는 대로 모두 말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표문의 제목을 내어 이르기를 당나라 진왕 이 세민이 두건덕과 왕세충을 평정한 것을 축하해 올리는 글을 비겨서 지으라 하고 이상의 책문과 표문을 모두 지을 능력이 있는 자는 다 지어도 좋다고 하였다. 능승군 구치관 병조판서 이극배 참판 한의를 무과시험의 참시관으로 삼고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니 모든 종친 제수와 승지 등이 시종하였다. 여길창 등 28인을 무과 합격자로 뽑았다. 삼농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는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1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대선 이극돈 지비 조민 장령 이유 박승질 지평 이병 홍빈 사간 주간 정은 정극인 등이 아뢰기를 저늘이 영순군 이부의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 유인을 받지 못하였기에 신등이 감히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극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성상의 종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많은 종친 중에 특히 이부를 지적하였고 또 지난번 남이가 모욕하였을 때 또한 부를 지적하여 말하였는데 자고로 이와 같이 일이 있으면 비록 죄가 없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피하여 외방으로 나갔으니 만약 외방으로 내보내면 부도 또한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500창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하정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통사 사육원 부정 김유경을 보내어 일찍이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부녀 삼저 등 세 사람을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성균생원 최수 등 33인을 문과 급제자로 뽑았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강희명이 전라도와 경상도에 도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아뢰니 임금이 원상 등을 명수하여 도적을 체포할 사의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윤성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라도 지방에서 도적들이 저희끼리 불러 모아 재물을 약탈한다고 합니다. 보승군수가 내금이
상근을 포도 감구로 삼았는데 성상근이 도적을 쫓아다니다가 뉴옥 교자를 탄 자를 만났더니 진주 목사의 부인이라고 칭하나 성상근 등이 그가 도적인 것을 알고서 체포하려고 하자 도적들이 성상근 등 3인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또 한평현에 사는 주아랑 송씨가 사이를 막고자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적도들이 쳐들어와 여자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요 사이 도적의 무리들이 경상도의 진주, 화계, 살천 등지로 이둔하였는데 굴의 현감이 뒤를 쫓았으나 체포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만약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그 형세가 더욱 승해져서 제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조 말기에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구라고 이끌고 도둑질한 자가 잠없 많았으니 이제 이 도둑을 체포하는 것은 늦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느냐 하니 홍윤성 등이 대답하기를 장수들 중에 중망이 있는 자를 보내 체포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모든 원상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영성군 최항, 창녕군 조승문, 좌의정 윤자운, 도승지 권감과 홍윤성 강희맹 등과 함께 의논하여 사목을 초하여 아뢰었더니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전라도와 경상도의 각 조장과 부장 각 1인이 각각 서울의 군관 15인과 종사관 1인을 거느리게 하소서. 1. 각각 그도의 절도사는 서울 장수의 지휘를 듣도록 하소서. 1. 서울의 군관은 역마를 타고 각기 자기 소유의 전마를 가지되 말을 먹일 사료는 관에서 지급하게 하소서. 서울의 장수에게 각각 사복시의 전마 5비를 줬소서.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서 도적들이 만약 서로 도계를 넘어 도피하면 두 도의 주장이 힘을 합하여 체포하되 도둑이 만약 충청도로 도망하여 들어가면 또한 따라가서 체포하되 충청도의 군사를 쓰고자 하면 충청도의 절도사 또한 그 명령에 따르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평양군 박중선을 전라도 주장으로 삼고 행호군 김치원을 부장으로 삼았으며 문성군 유수를 경상도 주장으로 삼고 행호군 변포를 부장으로 삼았다. 박중선과 유수 등에게 내린 교세에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저희끼리 불러 모아서 무리를 이루어 도둑질을 하되 양면을 도둑질하여 해를 입히고 산과 들로 도망하여 달아다니면서 관군을 맞아 맞선다고 하니 이제 마땅히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경들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게 하니 죽임으로써 죽음을 거치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찌 아니할 수 있겠느냐. 경들의 재량으로 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조목별로 다음에 열거하였으니 경들은 가서 성심껏 시행하라. 1. 군사를 쓸 때 부장이야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라. 1. 적도들이 만약 관군을 맞아서 대적하면 기회를 보아서 체포하여 죽이되 자수하는 자와 협정하는 자는 수금하고 계문하라. 1. 군민 가운데 도적을 포획한 자에게는 관직으로 상을 주되 세자급을 띄어 올리고 포로 상을 원하는 자는 면포 100필을 쓰고 선군은 천역을 면역시키고 향리와 역자는 그 역을 면제시키는 등 농공하는 등제는 다 적군을 사로잡은 것과 같이 하라. 1. 도둑이 만일 있는 것을 고하여 잡게 되면 그 죄를 면하고 포상도 보통 사람과 같이 하라. 1. 부녀와 노약자는 죽이지 말고 가두어 두고서 아뢰라 하였다. 또 전라도와 경상도의 관리와 군인, 백성 등에게 고유하기를 하여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적도들이 도둑질의 이익을 보고 산과 들에 몰래 모이니 우매한 백성들이 혹은 기한으로 인하여 혹은 역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 백성의 집을 분탕하고 자녀를 노락질하며 안 가는 곳 없이 설치고 다니면서 마침내 관군을 맞아서 대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제 장수를 보내고 군사를 일으켜 체포하게 하였는데 자수하는 자와 도둑에게 협종하는 자는 관군이 수금하여 보고하면 내가 장차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일 감히 맞서는 자가 있으면 군사로 하여금 때에 따라서 잡아 죽이도록 하고 적도 가운데 스스로 관군에 내응하여 적당을 서로 고하여 체포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죄를 사면하고 포상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이니 그것을 속기 방을 걸어서 널리 유지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화 위복하게 하라. 관리와 군인과 백성이 능히 도둑을 체포하는 자는 관직으로 상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올려 제수하고 상을 원하는 자는 면포 100표를 주고 천구에게는 천역을 면제하고 향리와 역자는 역을 면제하는 듯 농공하는 등제는 다 적군을 사로잡은 것과 같이 하겠다. 또 적과 통모하여 관군의 일을 누스를 하거나 혹은 도적의 체포를 태만히 하는 자는 마땅히 군법으로서 다스릴 것이니 너희들은 각각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모한 사람 장명기라는 자가 무례한 도당 100여인을 불러 모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도둑질을 하니 그의 의물이 재상과 비등하였다. 길 가는 사람을 만나면 즉석에서 죽이고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일찍이 초옥 20여간을 지리산에 지어 낮에는 집에 모이게 하고 밤에는 모든 도적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불을 지르고 재물을 겁탈하였다. 이후로는 백주에도 끄리낌없이 활동하여 반항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죽이니 사람들이 그의 도당이 오는 것을 보면 집안 재물을 모두 주었으라도 죽음을 모면하기를 바랐다. 수령이 관군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그들과 싸웠으나 번번이 불리하였으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끊어졌다. 장년길은 장건하기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또 꾀가 많았다. 행동이 하도 재빨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었으며 대군이 뒤를 쫓아도 또한 잡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장년길은 더욱 날뛰어 감히 누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절도사 허종이 한도의 병마를 견제하면서도 겁을 먹고 능히 제압하지 못하고 장년길을 번거같이 두려워하여 도둑으로 하여금 세력이 커져 경군을 괴롭히기에 이르는 것이다. 뒤에 장년기가 장흥부사 김순신에게 잡혔는데 김순신을 가선대부의 작업에 특진시키도록 명하고 나머지 유공자들도 공을 논하여 차등 있게 상 주었다. 유옥교자는 휘장을 치고 뚜껑을 덮은 가마를 말한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르기를 본도의 강변 제읍에 군수가 부족하니 청건대 창승 등의 고을에 의창의 곡식을 옮겨주고 소제읍에 납부하여 회계에 기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의 주장에 대한 사목은 이러하였다. 1. 도둑의 동당 및 작물을 둔 곳을 장을 때려 신문하라. 1. 중으로서 도둑질한 자체가 명백한 자는 옥에 가두고 장을 때려 신문하라. 1. 적을 포위한 지 5일 후에 군사에게 급료를 주도록 하라. 1. 유서를 사에 함께 고유하라. 절과 전인데 지역이 1. 적의 도당이 혹 섬으로 도망쳐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 그 도의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양도 주장의 명령을 듣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사례기를 전일에 신등이 영순군 2부의 일을 아뢰었더니 성상께서 하교하기를 생각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명령을 기다린 지 수일이 되었으니 청컨대 성상의 하교를 듣고자 합니다 하니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전일의 여승 담정이 장령 이육과 이봉의 청을 따랐다고 무고하였으므로 의건부와 승정원에 명하여 추국하였을 때 이미 이육의 죄가 없음이 판명되었으니 청컨대 담정의 무고한 주를 다스리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부일은 아직껏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 담정은 무고죄에 처하여 마땅하나 여성을 꼭 처벌해야 하겠느냐 하였다. 이극돈이 다시 아뢰기를 담정은 비록 여성이라 하나 세속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어찌 여성으로 대접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부는 이목의 관직으로서 신등은 비록 노둔하나 아무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담정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징계함이 없게 되면 대간에서 어찌 주장을 펴서 직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죄를 주소서 하는 임금이 바로 승정원에 명하여 담정의 죄를 의정하여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담정의 무고죄는 장 70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제도에 명하여 국둔 전은 명년부터 백성들에게 경종을 허락하고 관에서 그 수확을
반을 조세로 거둬들이게 하였으나 이제 생각해보니 반드시 수령들이 힘을 써서 권고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제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들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검찰하고 매년 토지 결부의 수와 수조의 수를 초록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국둔전은 군수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주를 시켜 경작하던 둔전을 마단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황효은을 상산군 봉조하러, 윤찬을 파승군으로, 이존을 성천군 봉조하러, 이존명을 합천군 봉조하러, 유한을 성산군으로, 김효강을 장천군으로. 황효원은 희로가 무상하며 망령스럽게 간계한 선비로 자처하고 사람을 오만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속은 엄탕하여 추한 행실이 많이 알려져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이존명, 유한, 김효강은 모두 환관인데 환관으로서 봉군된 것은 정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음부의 사례기를 졸환 영의정 황수신의 첩인 이씨가 후처라 이끌고 글을 올려 진정하기를 황신이 아비가 죽은 지 사나흘 안에 안나 포화와 잔물을 제멋대로 분배하여 아래로 천첩의 아들에게까지 주면서 오직 저의 소생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황씨는 장사한 뒤에 병을 핑계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또 가온과 함께 살던 집은 적당 이외의 나머지 한각은 모두 저의 재물을 합하여 지었습니다. 또 황씨는 그의 아비가 죽은 후 식량과 그릇을 봉하여 닫아버리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옹이 그의 형 황치신으로 하여금 혼수를 작성하게 하여 저와 혼인을 하였고 정해년 3월에 저의 소생 황생을 후실의 아들이라고 하여 주문부에 고하였으며 또 이조에 글을 올려 진정하여서 작첩을 받고자 하였으니 제가 적처 이미 분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도에서 이를 근거로 삼아 조사하였던 바 황수신의 첩 가을은 이르기를 이씨에게 말 한 필과 안장 한 장을 주었다고 하고 의원 송흠과 서중승은 이르기를 황신이 병들었을 때 송흠이 전교를 받들어 진찰을 하였고 서중승은 황신의 병을 치료하였다 하며 그의 종금은 이르기를 영의정 심회가 황신의 병을 계달하고 주서가 전교를 받들고 와서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황신이 병을 핑계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시에 이른바 내 재물을 합하여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황수신이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우사와 행랑을 옛 제목으로 고쳐서 짓고 또 별도로 집 한 채를 지어 이것을 이시에게 준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창고는 황신이 봉하여 닫아버린 것이 아니고 황신의 아내와 이계중 최한량의 아내가 이씨와 봉한 것입니다. 황수씨는 천순 3년 정월에 찬성의 직함을 받았는데 경태 7년 11월에 혼서의 찬성이라고 직함을 썼으니 이것은 나중에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황수신의 첩 입응가는 잉읍가 등이 이르기를 황수신이 이 시를 함양 각시라고 칭하였으며 풍속의 희첩을 각시라고 불렀다. 중비는 수구문 각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이 시의 계집종 사랑에 또한 이르기를 이 시를 여러 해에 따라서 살았으나 그동안에 이 시가 명부로서 대궐에 나아간 일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도관을 거친 노빈 문건 안에 황수신의 첩의 아들 황심이 이 시를 정모라고 서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가 이것을 정모로 내세우고 있으나 황심이 이르기를 이 시가 문건을 내어 보이면서 나를 보고 이름을 쓰라고 하므로 내가 아비의 생질의 정모가 아니라고 형언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서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혼인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는 법인데 황수신이 이 시를 취할 때 이 시가 8일이나 9일 걸리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노복을 시켜 데려오게 하였고 또 황수신이 손수 쓴 경진년의 일기에 이 시를 함양각시라 쓰고 이 시의 의미를 함양각시의 의미라고 썼으니 이 시가 첩임이 분명합니다. 황수신이 이 시의 아들 황생을 후처의 아들이라고 하여 주문부에 고하였으나 이것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여 귀한 신부로 만들고자 한 것이니 좋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황치신이 예서를
뒤에 만들어 적첩의 구분을 어지럽힌 죄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므로 추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식 된 자는 부모의 사랑하는 바로서 계와 말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랑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이 씨는 비록 첩일지라도 아비의 사랑하는 바요 또 아들이 있는데, 황 씨는 아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씨를 박대에 편안히 주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본부에서 이 씨의 진정을 받고 행문할 때 황신이 곡식을 주고 거짓으로 이끌기를 전에도 곡식을 주었으나 이 씨가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그의 정직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청컨대 황신의 죄상을 유래에 비추어 다스리고 이 씨는 첩이라고 칭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7일 성축 첫 번째 기사 상당원 한 명이여 영성군 최항에게 명하여 승려를 검할 조건을 초하게 하였다. 한 명의 등이 초하여 아뢰기를 도첩의 법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으나 그 가운데 향리, 역자, 관노들이 역을 피하고자 법을 위반하고 머리를 깎는 자가 더욱 많으니 그무의 향리와 영리로서 중이 될 자는 그 고을에 보하고 고을에서는 관찰사에게 선보하고 관찰사는 예조에 입문하고 예조에서는 양종으로 하여금 심경, 금강경, 살달타, 법화경 등을 시험하여 입격자를 보고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정전으로 정포 50회를 받고 도첩을 주며 이를 위반하고 중이된 자는 참형에 처하고 족친과 이웃 사람으로서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장 100대를 때리고 수령으로 검거하지 아니한 자는 파출하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중이된 자로서 50세 이하는 영년 정월 금음으로 한정하여 스스로 관에 신고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것을 원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이에 최향,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홍윤승, 창녕군 조승문, 좌의정, 윤자운 등이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는 것이 좋으나 다만 금령을 위반한 자는 차명에 차지 말고 곤장 100대를 때려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였는데 두 기고리 모양을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백악산에 올라가서 혹은 징을 치고 혹은 옷을 휘두르는데 이것은 장의사의 종 윤산이 거절의 주지 사일의 범한 바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명하여 도총부에 가두게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2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정병 파적 위로서 갑사나 별시위로 들어가고자 원하는 자는 각각 번상할 때를 당하여 다만 본위의 보고를 참고만 하고 그 재주를 시험하기 때문에 혹은 사람을 고용하여 화를 대신 쏘게 하여 모람하는 자가 많은데 군사에 정의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것입니다. 청컨대 검후, 갑사나 별시위에 들어오려는 자의 재주를 시험할 때 제도 절도사로 하여금 매년 봄과 가을에 자원자들을 도예소에 모아놓고 절도사가 시험을 감독하여 취할 것이며 합격자는 시스와 용모와 사조 등을 모든 도목장에 제가 본조에 보내고 본조에서는 도목장을 참고하여 도총부와 더불어 다시 제주로 시험하며 절도사가 처음 시험할 때 경중의 예의에 의하여 별시위는 기사보사의 5시 이상을 맞춘 자를 뽑고 갑사는 기사보사의 4시 이상을 맞춘 자를 뽑고 시수가 차지 못한 자는 100건의 화를 당기면 취하도록 하고 경중의 초시도 또한 이 예의에 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0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부안현 망일암의 중 축일이 아뢰기를 신은 10월 초 1일에 제자승 배군과 운수를 거느리고 김대로부터 경상도로 향하였는데 운봉형 해현과 지리산 등지에 군사가 진을 치고 있으므로 신이 넘어가지 못하고 남원부 율곡으로 돌아왔더니 초막의 중이 이르기를 적선진 양변에 군사가 진을 치고 있다 하므로 신이 순창군 사월현 등지로 향하였으나 그곳에도 군사가 진을 치고 있으므로 넘어가지 못하고 담양구 용천동으로 향하였더니 또 군사가 진을 치고 있으므로 신은 김제의 매부 박지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제의 군사들이 이달 15일에 전주 장신원에 모이려고 하다가 장수가 이르기를 사사로운 군사를 모으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드디어 해산해 버렸는데 신이 24일 서울로 올라올 때 또 김제군에서 다시 징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전라도를 두루 다녔으나 군도가 조금도 없었는데 금년 6월부터 도둑을 잡는다는 이름 아래 모든 곳에 군사가 둔치니 신은 금강과 한강에 얼음이 언 후에 저들이 군사를 동원해 서울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저기 의심스럽습니다. 신이 가진 노인은 부안현 문수사의 중의회와 신흥이 만든 것입니다. 여측에 중율사가 문수사의 모가 나고 둥근 나무 도장 각각 한 근을 두어 지금까지 통용함으로써 무릇 노인을 받는 죽은 모두 이 절에서 받았습니다. 안에 승정원에서 이것을 임금에게 올리고 또 이르기를 전라도 경상도의 도둑이 바야흐로 치열한데 축일은 도둑이 없다고 이르고 그가 가진 노인의 인적이 또한 위조이니 청근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인신을 수색하고 승도를 잡아오게 하소서 하니 축일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진무 송숙기를 부안에 보내었다. 예정시로 8권 예정 1년 10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장이사의 종 윤산의 공초를 아뢰기를 절의 중 돈승이 불공을 할 쌀을 수륙제의 잔물이라고 사칭하여 무역해서 주지 4일의 제자 중 신안의 어미 집에 몰래 옮겨 사설을 쓰고 또 절의 노비 소비 등 네 사람에게 쌀을 각각 4두씩 나누어 주어 술을 빚게 하고는 도리어 절의 노자 등이 도둑질에서 썼다 하여 형조의 이관하여 이들에게 나누어 징수하였습니다. 하니 형조의 명하에 공문하게 하고 돈승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자자하여 환속시켰다. 자자는 죄인의 얼굴과 팔뚝에 문신을 하는 것이다. 예정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3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환관 신운에게 명할 비밀이 도승지 권감에게 묻기를 공정대왕을 봉숭하자는 일을 두고 인원이 분분한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권감이 대답하기를 태종께서 친히 선양을 받았으나 호를 칭하지 않았고 세종조에서 추촌의 예를 준비하였다가 시행하지 않았으며 세조조에 폐추된 예를 모두 수거하였으나 또한 그에 행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보면 이제 비록 하지 않더라도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8권 예정 1년 11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충승당에 이어하였다. 예정시록 8권 예정 1년 11월 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절도사 이극균이 치계하기를 진주의 목사와 판관이 광양현의 보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계현에 이르러 도둑을 보리암의 옛 터전에서 발견하였는데 도둑들이 초막 19칸을 짓고 제대를 설치하였으며 버려두고 간 말이 14필이 있었는데 안장은 혹은 찢어버리고 혹은 불살랐으며 한 남자를 죽였다 합니다. 구례의 백정 철산이 이르기를 내가 구례 현감을 따라 도적과 더불어 보리암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현감이 패배하여 퇴각하자 도적이 군사 3인을 죽이고 도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생각컨대 반드시 지리산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므로 신이 곧 진주로 가서 본주와 사천, 곤양, 하동 등 고래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화계 동구에 진을 치고 도둑들의 종적을 탐후하니 도둑들은 사리암의 옛 터전에 둔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진을 친 곳에서 60열이나 떨어져 있고 산길이 험악하므로 신이 불의에 엄포하고자 하여 군사를 하여금 모두 도구로 도둑들이 둔친 곳에 이르게 하니 도둑들이 먼저 고개 위에 올라가고 그에 앞서 여인과 치중을 보내버렸습니다. 도둑 16인이 신의 선봉과 더불어 싸웠는데 신이 30여리를 추적하면서 모두 6번 합전하여 도둑 오득생을 활로 쏘아서 잡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도둑들이 밤을 타서 크게 부르짖으며 관군의 진에 쳐들어왔으나 신의 복병이 배후에서 쫓으며 활을 쏘니 도둑들이 이에 도망하여서 구례로 향하였습니다. 신이 40리를 따랐으나 식량이 다하고 행군한 지 3일에 군사들이 필요해 하므로 군사들을 퇴각시키고 본진의 군사로 하여금 진을 쳤던 곳에 머물러 방어하게 하고 탈취한 재산은 진주로 붙였습니다 하였다. 이 전투에서 이 극균이 보병을 거느리고 도둑이 눈치고 있는 봉우리를 포위하자 도둑이 그 아내로 하여금 갈고를 치게 하고 모든 도둑으로 하여금 봉우리의 아래로 나누어 지키게 하고 관군 2사람을 활로 쏘아 마치고 드디어 이 극균을 핍공함으로 이 극균이 위로 공격하는 것이 불리하여 마침내 수리하는 되는 곳에 머물러서 둔을 쳤다. 군들 하나가 돌이 구르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의 것이라고 말하자 모두 놀래 도주하였다. 그때 날이 이미 어두우므로 모든 군사들이 서로 짓밟으며 삽시간이 흩어졌다가 한참 뒤에야 적도들이 소용이 아닌 줄 알고 조금씩 도로 모여서 행군하였는데 한밤중에 도둑들이 진으로 돌진하여 산에 불을 놓아 자취를 없애고 도망하니 관군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1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겸 이조 판사 한개미가 도청관으로서 입직하였는데 이조 주하랑 박숙나를 시켜 승정원에 나아가 아뢰기를 사여군의 타각부가 망보 단자를 지난 목으로 썼기 때문에 본조에서 그대로 예조에 이문하였더니 승문원에서 옮겼을 때 강자를 단자로 잘못 썼습니다. 청컨대 되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르기를 되제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여 이르기를 한개미가 친히 와서 되제를 청하지 않고 난관에게 보내어 계달하니 인신의 예가 과연 이러한 것인가. 그 후에 승정원에서는 조심하라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도 또한 미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한개미가 입직 중인 까닭에 감히 입직하는 처소를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여 전개한 것인데 신등도 또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한개미를 불러서 꾸짖었다. 타각부는 외국에 가는 사신 일행 모든 물건을 감수하던 관원이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1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서리와 조례를 보내어 하동군 정인재의 집에 분경을 금하도록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련하려고 함으로 조례 등이 그를 붙잡았더니 정인지의 가동인 조례를 잡고 서리의 옷구름을 끊었습니다. 그때 정인지가 서리와 조례들을 불러 그들을 의 호패를 검사하고 꾸짖으며 이르기를 간간히 가짜 금난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서리가 달아나 본부로 돌아오자 그들의 가동들이 조례에서 면포 반표를 주며 분경자를 석방하도록 청하였다고 합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정인지는 가동을 다스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사의 아전을 잡아 욕보이고 또 면포로 뇌물을 주었으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공함으로 탄핵하라 하였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들을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녀하는 것이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1월 5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상공 홍씨에게 노비 2구를 주었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1월 5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경기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금년에 조전하던 배가 지난 10월 초 6일에 태안군 갈항 앞에 이르러 정박하였다가 50일째에 표류하였으니 마땅히 곧 차사원을 정하여 제도의 제포에 의지하여 정박할 만한 곳을 수사하여 찾으라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 1년 11월 5일 얼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하기를 나는 일찍이 병을 이유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번 겨울의 추위가 대단하니 가벼운 죄인은 사면해 주는 것이었단가 하니 원상 김국관과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겨울철에 죄인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왕의 당연한 일로서 세조조에도 또한 행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와 형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한겨울을 당하여 일기가 매우 찬데 오랫동안 옥에 갇힌 자가 비명에 목숨을 잃을까 염려된다. 이달 초 5일 새벽 이전과 도적과 강상에 관련된 죄인을 제외하고 도형 이하의 죄인은 모두 석방하고 죄가 비록 중대하나 정상이 용서할 만한 자와 죄가 비록 경하나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는 수인의 죄명과 정상을 의논하여 아뢰어서 석방하고 이를 제도 관찰사에게 아울러 고유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8권 예정이 1년 11월 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전일에 대마주 종중국의 특송 중 숙렬이 대마도로 돌아갈 때 이제까지 회부가 없고 대마주에서 해마다 보내는 예사선이 모두 50척이 되는데 이제 한 척도 와서 정박하지 않았으며 또 평무속이 삼포 외인을 소환한다는 구시로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곧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니 무릇 이러한 두어 가지 일을 칠로 헤아르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도둑을 잡기 위하여 하도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저들이 반드시 그 까닭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평무속은 본조의 당상관이니 청컨대 조관을 보내어 평무속을 회의양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일기가 찬데 경이 오랫동안 여방에 있는 까닭에 성상께서 신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셨다 하고 그의 행동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떠합니까? 대마주 태수 종정국의 상전은 곧 소위전입니다. 저는 일본 국왕이 대내전을 시켜 소위전을 정벌하여서 그 영주를 취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그 국왕이 대내전으로 하여금 옛 땅을 소위전의 손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종전국이 소위전을 따라 박가대에 가서 옛 강토를 회복하고 이제 이미 대마도로 돌아왔으니 청컨대 통사를 보내어 선사하는 물건을 싹 가지고 대마주로 가서 종전국을 위로하게 하소서. 또 박가대는 일본의 문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소이전을 우대하기를 대내전과 같이 하였으니 청컨대 서계와 선물을 대마도주에 보내어 전달하여서 소이전에 전송하게 하고 그의 강토 회복을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 보임이 어떠합니까? 길한 일을 경축하고 흉한 일을 조문하는 것은 교린하는 도리이니 만약 저들의 요구가 있음을 기다린 뒤에 다른다면 결코 우리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관을 보내 평무석을 위로하는 것은 가하나 서기와 선물을 종전국과 소위전에 보낸 것은 비굴하지 아니하냐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조관을 평무석에 보내어 그의 사정을 듣고 보고 온 뒤에 서기와 선물을 보내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박가대는 학가다를 말한다. 서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왕래 문서이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형제에서 아뢰기를 행부 혹은 삼한의 아내 이씨의 종 맹식과 중석이 장룡대에 들어간 뒤로 본주에게 예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미 소군도 또한 그러하다 하니 마땅히 정상을 조사해 주의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맹식과 중석을 세 차례 고문하고 소군도 두 차례 고문하였으나 아직 자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인은 없고 다만 그 집의 여종을 증인으로 삼으니 애매하여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우니 갑자기 중한 죄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시의 진정서를 참조하여 보면 맹식과 중석 및 소근 등의 소재지에서 당돌한 죄상은 비록 절박한 말은 없으나 생각건대 반드시 강하여 공손하지 아니한 듯하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장 100대를 때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어 역사하게 하여서 풍속을 바로잡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한 승부의 쌀의기를 전자의 전지를 받으러 오부의 박리군과 잡색군을 다섯 집에서 한 장정을 내게 하였으나 사흘 동안에 급속히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부 관리로 하여금 매호를 적간하여 새로 보를 만드니 동부는 130보이고 남부는 287보이며 서부는 774보이고 중부는 739보이며 북부는 124보입니다 하였다. 박리군은 서울 5부의 방과 리에 뽑은 군정이다. 잡색군은 풍간, 생원, 진사, 교생, 향리 등으로 조직된 군사인데 형식상의 군대로서 평상시에는 병력의 의무가 없고 필요한 때 대비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지이므로 하전과 표리를 태비에게 올리고 중궁도 또한 백관을 거느리고 흑이와 품대 차림으로 하례를 행하였는데 하전과 표리와 박물을 올리고 또 태비에게도 진하였다. 임금에게서 이품 이상의 종친 재산과 입직한 모든 장수와 승지 등을 사정전의 월랑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직하기를 내일은 태비의 탄신일이니 경외의 가동으로서 갇힌 자와 군사들의 점녀를 골한 자로 갇힌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단가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원상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전라도의 강도가 도망하여 흩어졌다고 하니 형세가 반드시 장차 서울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청컨대 오부의 관리들에게 고유하여 외방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보고하게 하소서. 신이 덕건대 모든 고을에서 쇠를 쓸 때는 백성들이 칼이나 갈구리를 거두어 쓴다 하니 이것은 재련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쇠가 귀한 까닭입니다. 청컨대 철장을 부활시키소서. 수령들이 누대와 관사를 수리하여 오락의 장소로 삼아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침으로 세조께서 금하였으나 관부의 수리를 금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수령들이 이로 말미암아 간부까지도 수리하지 않으니 청컨대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한명에게 명하여 고령군 신숙주와 함께 사목을 초하여 올리게 하였는데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하도의 강도들이 이제 체포하는 것이 급박해지자 도망하여 흩어져서 다른 도와 경중으로 몰래 숨어들 것이 분명하다.
경중에서는 형조와 한승부에서 박리군의 관련과 보호로 하여금 도둑이 올라오는 즉시 체포하여 고하면 중상을 주고 만약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중죄로서 논할 것이며 외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방을 걸어서 널리 고유하고 감고와 이정 보호로 하여금 체포하여 고하게 하고 벌은 한결같이 경중같이 한다. 일군이나 백성으로서 능히 도적을 체포한 자에게는 벼슬로 상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 올리고 면포로 상을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면포 100배를 주며 천군은 면천을 시키고 향리와 역자는 역을 면제시키며 농공하는 등제는 모두 적군을 잡은 것과 같이 한다. 1. 도둑으로서 만약 자기 당의 다른 도둑을 신고하거나 체포하여 오면 죄를 면하여 주고 상은 일반 사람과 같이 한다. 1. 도둑을 숨겨두고 하게 하지 않은 자와 도둑의 동정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비록 중실이나 재상일지라도 모두 도둑으로서 논제하되 도둑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하고 관리로서 도둑을 체포하는 데 효유하기를 힘쓰지 아니한 자는 곤장 100대를 드리고 파출한다. 1. 이제 철장이 없으므로 임시로 백성들에게 쇠를 거두어 쓰는데 백성들이 쇠를 재련하지 못하여 농기를 모두 관에 바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니 상경수로 하여금 철장을 양장하게 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한다. 1. 경외의 공간을 관리들이 전혀 수리하지 아니하여 장차 모두 퇴락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크게 공력을 일으킨 후 연후라야 회복할 수 있다. 경중에서는 공조에서 외방에서는 관찰사가 수리하는 것을 검찰하에서 퇴비하지 않게 하여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